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우리 몸에서 손이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다양하죠. 그런데 만약에 손을 크게 다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실제로 산업재해나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로 이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회전 드릴과 같은 공구에 다치기도 하고요. 또 문에 끼어서 크게 손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손가락 재건 수술을 통해서 이 미세 접합 수술을 통해서 손가락 재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바르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정형외과 전문의 정용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세라는 단어는 아주 작다, 세세라는 세세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세 수술이라고 하면 자세하고 또 꼼꼼한 수술을 일컫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미세 수술이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짚어주세요. 네, 미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현미경을 가지고 수술 시야를 확대해서 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임상적으로 응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1962년에 미국에서 12살 된 남자의 손목 절단을 제접한 것이 보고되었고 그 네. 이후에 1965년에 일본에서 엄지손가락을 제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에 대한 활발한 관심이 일어나서 제접합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게 임상에 응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는 아주 활발하게 네. 제접합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접합술이 요즘에는 단순히 손가락을 붙이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그 모양뿐만 아니고 기능의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 수술 현미경을 이용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영역까지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수술은 사지 절단 시의 수지 재접합, 사지 재접합뿐만 아니고 네. 임상 각과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는 물론이고요.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 재건술,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하는 뇌동맥류나 또는 뇌종양 수술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팔다리 부위에 연부조직 손상이나 뼈의 결손이 있는 경우, 기형 수술을 할 경우 유리피판 이식술 등의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수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수지 절단뿐만 아니고 혈관의 외상 및 질환에 대한 수술, 말초신경 봉합, 말초신경 이식술, 그리고 또 유리피판 이식술에 대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또한 그 엄지발가락을 엄지손가락으로 이식하는 수술이나 손톱의 재건술 등에도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수술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이 손가락 재건술부터 혈관 조직 이식 그리고 뇌종양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미세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 수술 시에는 특수한 장비들을 좀 이용할 것 같아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술 현미경입니다. 수지 접합 수술을 하려면 8배에서 25배 정도 배율로 확대하여서 수술 시야를 확보를 하는데요. 네. 보통은 10배나 12.5배 정도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배율입니다. 너무 고배율이면 떨림이 많이 느껴져서 수술이 힘들어지고 네. 너무 저배율이면 세밀한 조직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세수술 초창기에는 직경이 1mm에서 3mm 정도인 혈관을 봉합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이제는 직경 0.5mm 정도의 아주 작은 혈관도 흔하게 연결하고 이보다도 더 작은 미세혈관도 봉합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수술기구와 봉합사입니다. 미세수술에 사용되는 기기로는 그 보석 겸자, 또 미세수술용 지침기, 미세수술용 가위, 혈관 겸자, 그리고 미세봉합사 등이 있습니다. 미세봉합사는 나일론, 포롤론 등이 가장 흔히 사용되며 보통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굵기의 가는 실을 사용합니다. 네.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가 60에서 95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미세 수술 중에서도 손가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손가락은 우리 몸 부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어떻게 주로 다치게 되나요? 네. 가장 많은 경우가 일하다가 다치는 산재 사고입니다. 절단하면 날카롭게 절단된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요. 네네. 기계나 무거운 물건에 눌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기계 톱에 의한 손상은 단순히 잘리는 게 아니고 그 톱날이 지나간 자리에 연부 조직 그리고 뼈 등이 다 없어지는 손상이기 때문에 네. 아주 심한 손상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드릴 같은 회전 공구에 손가락이 말리면서 연부 조직만 분리가 되는 이제 그런 걸 탈장갑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절단 유형도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문에 끼어서 사고가 많은데요. 꼭 건물에 있는 문뿐만 아니고 차문이나 트렁크 문에도 네.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에 끼어서 잘리는 경우에는 손가락 끝부분이 많고 으깨어진 경우가 많아서 접합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도 문에 많이 다칩니다. 드물게는 반지가 어디에 걸려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반지가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어서 특히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반지를 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 산업 현장에 일어나서 기계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럼 이 손가락 접합 수술은 또 어떤 수술인가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하고 문명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손가락의 절단은 기능적 손실과 함께 외양의 이상으로 심한 상실감과 정신적인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지 접합술은 손가락의 뼈, 힘줄, 혈관, 신경, 피부 등을 봉합하여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재활치료를 해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한 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수술입니다. 과거에는 재접합이 불가능했던 마지막 마디 이하의 손가락 절단도 현재는 활발하게 수술이 이루어져서 네. 모양과 기능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외향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수술인데 이 손가락에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치료 방향은 또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네, 일단 손가락에 외상을 입으면 완전 절단이든 불완전 절단이든 간에 손가락 끝부분에 피가 잘 통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손가락이 붙어는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손가락 절단에 준해서 수지 재접합 수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수지 접합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엄지손가락의 절단, 그리고 여러 수지가 동시에 절단돼 있을 경우, 네. 그리고 수장부에서 절단이 있습니다. 수장부는 손바닥을 얘기하죠. 네. 그리고 어린아이의 절단인 경우에는 어느 부위에서든지 일단 수술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수부가 절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면 너무 생활에 제한이 심하고 네.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지 접합 수술을 꼭 해야 되고요. 그 손목과 전완부의 절단도 가능하면 네. 수지 접합 수술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그러니까 외상을 입었을 때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고로 그 손가락이 절단되면 환자나 주위 사람들 모두 굉장히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어렵겠지만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다친 부위에 지혈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상처 부위에 피가 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놀라고 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출혈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선 다친 부위를 좀 씻은 다음에 깨끗한 천으로 지그시 눌러서 출혈을 넘칠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힘으로만 눌러서 지혈을 시도를 합니다. 지혈대 같은 걸 사용해서 있는 힘껏 칭칭 동여매는 것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지혈 목적의 가루약을 바르거나 묻히거나 담배가루를 뿌리거나 소독을 위해서 이게 빨간 약 머큐로크롬이라고 옛날에 많이 썼는데요. 그걸 네네. 바르거나 하는 것은 연부 조직과 신경, 혈관에
손상을 주게 되어서 재접합 수술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친 손과 발은 심장보다 약간 높이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탄력 붕대 등으로 압박을 하면서 지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피가 멈출 수 있게끔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는 게 좋고 또 심장보다 조금 높은 위치로 이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절단된 부위는 꼭 병원으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관해서 가지고 가야 될까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나 손발이 절단된 경우에 절단한 부위를 반드시 병원으로 가져오셔야 다시 붙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찾아서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일단 절단된 부분은 깨끗한 젖은 꺼지로 싸고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봉지를 잘 밀봉한 다음에 얼음과 물이 들어있는 통에 넣어서 이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단된 부분을 어떤 경우에는 뭐 수돗물이나 또는 뭐 알코올, 소독약, 또 술 같은 경우에 그 액체에 담가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예. 또 이제 그 박스에 얼음이나 물을 든 박스에 넣을 때는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단된 손가락을 좋은 상태로 청결을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네.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에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도 여러 검사 또 이제 수술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검사의 수술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서 수술이 시작되기까지는 비교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금식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따라 실제로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느끼기에는 느끼는 시간보다는 조금 소요가 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초기 조치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주의사항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네. 정리를 하자면 네네. 일단 다친 부위에 지혈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절단 부위의 저온 보관을 하고 신속한 후송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절단 부위에서는 당연히 이 피가 출혈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손가락의 혈관은 매우 작기 때문에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지혈이 잘 됩니다. 피가 좀 난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뭐 다친 부위는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좀 씻어주시고 네네. 깨끗한 꺼즈로 감싸서 다치지 않은 손으로 반대 손이죠. 눌러서 지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눌러준 꺼즈를 붙여놓은 꺼즈를 다시 떼면은 출혈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붙여놓은 꺼즈는 떼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꺼즈를 더 두껍게 대고 탄력붕대로 지그시 감싸듯이 둘러싸주면 됩니다. 병원까지 가시는 동안에 피가 조금 나더라도 네네. 그 몇 시간 정도 가지고 생명이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끔 피가 나는 것 때문에 고무줄 같은 것으로 절단 부위를 꽝꽝 묶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조직 손상으로 접합 수술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선 다친 부위의 지혈 그리고 절단 부위의 저온 보관, 신속한 후송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절단된 부위를 옮길 때 알코올이나 소주, 앞서서 금기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주의할 사항 등을 좀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절단된 조직을 생리식염수가 또 이제 주위에 없으면 그 눈 렌즈를 세척하는 데 쓰는 그런 액체면 되겠습니다. 네. 싸고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봉지 같은 것에 넣어서 이것을 다시 얼음과 물을 담은 용기에 넣어가지고 운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온도가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상 4도 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는 조직이 얼게돼서 파괴되는 경우가 오히려 생깁니다.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수돗물은 쓰면 안 됩니다. 조직의 농도와 맞지 않아서 조직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이렇게 조직의 손상을 받으면 재접합 성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알코올이나 뭐 술, 소주, 또 우유 같은 경우에 액체에 담가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것도 조직을 더 파괴하게 되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운반시 주의사항은 그 조직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가능하면 무균 상태를 어려우시겠지만 유지하면서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운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네네. 어렸을 때, 네, 손톱이 빠졌거든요. 네네. 손톱이 빠졌는데, 그거를 재건 수술할 수 있는가? 손톱이 어느 손가락에 손톱이 빠지셨습니까? 이 엄지라나? 하여튼간에. 엄지손가락? 네네네. 그러면 손가락에 길이는 남아있고 손톱만 없으신 건가요? 네네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뭐 손톱 재현 수술을 할 때에는 네. 엄지손가락이 밑둥에서 잘려서 없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네. 그런 경우도 기타 뭐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발가락에 그 네. 손톱을 뼈와 같이 띄어서 손가락이 이어지는 수술을 하는데요. 그게 네. 이제 뭐 그렇게 그냥 말처럼 간단하게 띄어서 붙이면 되는 수술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아마 그 상태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뭐 네. 수지 접합 수술 또는 미세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정용진 선생님과 손가락 미세 접합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절단된 부위의 이송 방법의 주의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 절단된 부위를 가지고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몇 시간 안에 가야 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손가락 절단의 경우에는 그 상온이라는 게 보통 이제 20도에서 25도 보통 온도를 얘기하는데 8시간 그리고 냉장 온도는 저온 보관하는 건데요. 네. 30시간까지도 접합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온에서 허열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12시간 이상 그리고 냉장 보관은 저온에서도 24시간 이상이 지나면 접합 수술의 성공률이 아주 떨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이 손가락 접합 수술의 성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시간을 다투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접합 수술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네. 절단된 부위가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하고 절단된 조직의 보관 온도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재접합 수술의 가능 시간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고 나서 재접합 수술을 할 때까지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허열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실제로 절단된 때부터 다시 혈액 순환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을 말하고 이 시간 안에 수술을 하면 수술 성공률이 높아져서 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이 접합 수술을 시작한 시간이 아니고 네. 동맥이 이제 혈관 봉합이 돼서 동맥이 이어져 가지고 조직에 충분한 혈액이 네. 공급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절단된 후에 그 몇 시간이 지나면 재접합 수술이 시행해도 네. 이 조직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시간이 뭐 정확하게 몇 시간이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이 절단된 데부터 다시 혈액순환이 될 때까지의 시간, 즉 허열 시간이 가능한 한 빠른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손가락 접합 수술은 이 절단 부위의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손가락 절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온에서 8시간, 네. 저온에서는 약 24시간, 뭐 30시간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절단이 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절단된 후에 6시간 내에 수술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제 병원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경우에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절단 부위를 보관해서 운반을 하시면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단 수지를 차갑게 하지 않고 네. 상온에 12시간 이상 지연을 시키면 조직이 다 괴사가 일어나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나 적절히 차갑게 저온을 유지하면 24시간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제 근육이 그 저산소증이 가장 민감한 조직인데요. 근육이 별로 없는 손목 부위의 절단도 저온 보관만 잘 되면은 네네. 12시간까지도 재접합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온도가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4도보다도 더 낮게 되면 조직 네. 파괴가 일어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30시간이 지나서 재접합이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드물게 제한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네. 재접합하는 것이 성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손가락 절단 이후에 하루 이상이 지났다면 이 수술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보고가 손가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여 시간이 30시간이 이상 지났어도 성공되었다 하는 보고도 있고 네네. 그리고 허여 시간 자체에 따른 예후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는 단지 이제 허용된 허여 시간이 지났다, 경과되었다 하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안 하지는 않고 일단은 재접합술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 말고도 접합 수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네.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손가락 절단 환자 모두가 네. 접합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단 부위, 그리고 절단의 양상과 보관 상태, 그리고 병원에 오기까지의 시간 등이 중요하죠. 아까 다 네네. 말씀드렸지만은 네. 일단 절단 부위가 중요합니다. 손가락 아주 끝부분은 되게 이제 마지막 마디 이하 부위를 얘기하는데요. 그 부위는 혈관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접합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부위도 이제 많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혈관을 잊지는 못해도 차선책으로 네. 손가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네네. 끝부분이라도 절단된 부위는 반드시 병원에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절단되었는지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네. 예리한 칼 같은 도구로 깨끗하게 절단되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견열 손상이나 네. 짓눌려진 앞괴 손상을 받아서 절단되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눌려진 경우에는 광범위한 혈관이나 또는 피부의 손상으로 접합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깨끗하게 잘린 경우가 접합 수술이 더 용이하겠죠. 네네네. 예. 이 손상 방법에 따라서 또 수술 경과도 또 성공 여부도 달라질 텐데 앞서 견열 손상과 앞괴 손상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말이 좀 어려워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견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찢김 손상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경우는 어떤 줄이 중간에 터져서 끊어지는 것처럼 절단 부위에서 혈관, 신경들이 이게 뽑혀 나오면서 늘어나면서 뽑혀 나오면서 절단되기 때문에 네네. 손상받는 부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깨끗한 상처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경의 회복에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죠. 또 이제 앞괴 손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프레스기 같은 그런 강한 외력에 의해서 손가락 부위가 눌려서 네. 절단되는 경우로 역시 혈관이 광범위하게 손상이 됩니다. 네. 재접합을 시행할 때 이렇게 압착받은 부위, 찢김 손상이 있는 부위, 그 손상을 받은 부위의 조직을 절제한 후 봉합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 절제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동맥 봉합이 직접 어렵습니다. 직접 봉합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정맥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혈류를 봉합술을 해서 혈류를 개통을 시켜도 압착을 받은 조직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모세혈관까지 손상을 받아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그 혈류가 안 되기 때문에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서 수지 접합술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느 부위를 또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좀 접합 수술의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또 어떤 경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네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단 조직의 보관 상태와 허혈 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이제 환자의 나이,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가 장시간의 수술과 마취가 견딜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응고제나 혈관 확장제 같은 많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네네. 접합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손가락 어느 부위가 절단이 됐는지 또 어떻게 절단됐는지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선생님, 이 접합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합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 상태가 수술이나 마취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심한 압괴상이나 또는 뭐 심한 오염,
그리고 이제 허혈 시간이 오래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연령이 많은 노인 환자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다고 네. 접합 수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혈관 상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성공률도 떨어지고 절단 후 기능 회복이 더디어서 굳이 이제 손가락을 살리려다가 다른 게 또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네.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이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일단 시도하고서 네. 이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2차 수술을 계획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등 말초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실패 위험성이 높고요. 네. 전기 화상으로 절단된 경우에도 실패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이제 과거에 같은 부위에 손상을 입었던 환자에게서도 혈관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네. 과거 수술 병력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손가락 접합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접합 수술의 그림인데요. 이게 뭐 잘 보시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손가락 절단의 경우에 접합 수술은 뼈를 네. 먼저 고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힘줄을 고정하고 나서 동맥을 연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림에다가 순서를 네.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네네. 이제 그 순서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을 봉합한 후에 정맥을 연결합니다. 동맥을 먼저 연결한 후에 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피가 통하고 나서야 혈류가 좋은 정맥을 선택해서 연결을 봉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피부를 느슨하게 봉합합니다. 이 순서가 네. 변경이 불가한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를 고정하지 않고 혈관을 먼저 이어주게 되면 나중에 네.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다가 이어놓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급한 경우에는 혈관을 먼저 잇기도 합니다만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뼈나 관절을 고정하고 손가락 앞쪽에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을 봉합한 뒤에 동맥을 이어주고 네. 양쪽 손가락 신경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손가락 뒤쪽에서 손가락을 펴는 힘줄을 봉합하고 네. 그다음에 손가락 등에 있는 정맥을 봉합을 합니다. 손가락의 중요 동맥과 신경은 앞쪽에 있고 정맥은 주로 뒤쪽에 있어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네. 이런 손가락 재접합 수술의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수술이다 보니까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대부분의 이제 수술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네.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행위별 수가제이고 치료 기간도 다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든다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고 네. 정확한 비용을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수지 접합 수술의 경우에 1회 수술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네. 수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추가로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외의 다른 손가락의 네. 상태, 즉 그 손가락들의 기능과 절단 여부에 따라서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손가락을 다쳐서 잃어버린 경우나 또 으깨져서 봉합이 힘든 경우에 선생님,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이식할 수는 있을까요? 아, 네. 이 가끔 다른 사람의 이제 팔 이식 수술은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네. 성공했다는 뉴스가. 네. 아직까지 타인의 손가락을 이식하는 수술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일반적인 수지 접합 수술은 보통 아까 설명드렸지만 혈관 신경을 이어주고 네. 뭐 나머지 뼈 고정하고 힘줄 피부 봉합하는 것은 현지 의학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전혀 어렵지가 않은 수술인데요. 네네. 손가락 이식 수술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이식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없는 네. 그런 효과적으로 면역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그 자체로 우리 몸의 장기에 아주 심각한 그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이제 중요한 심장이나 콩팥, 간 이런 기관들은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의 합병증이나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식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나 손가락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선에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손가락을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제 요즘 타당하지 않은 그런 네. 의학 윤리가 그렇군요. 성립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자가세포 배형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의학 기술을 이용한 이 치료 방법은 또 없을까요? 네,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없어진 부분을 만족스럽게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의 연구가 네. 아주 발전하면 먼 미래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언제 그 수준까지 도착할 것인가 알 수도 없고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가 진행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손가락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또 간단한 경우에는 혹시 이제 그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손가락은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 있는 뼈, 힘줄, 신경, 혈관 등이 모여 있는 다양한 구조물이 있고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없어진 손가락을 재건하는 방법은 자기 몸에 있는 조직 네. 그리고 뼈를 하여튼 뭐 그런 자기 몸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잘린 손가락을 제거할 때는 손톱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네. 손톱이 이제 손가락 고유의 짚는 작업을 할 때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손톱 재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전화를 주신 분도 그랬지만 이 손톱을 재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예, 있습니다. 현재 손톱을 재건하는 방법은 네. 발가락을 네네. 손가락에 옮겨주는 수술밖에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발가락을 손가락에 옮기는 수술은 일단 손가락을 옮기게 되면은 발가락의 하나를 없어지거나 모양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일단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난이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가락 모양과 손가락 모양이 차이로 인해서 네. 그 엄지 말고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네. 점 때문에 그건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제 손가락 미세 접합 수술은 워낙 미세한 수술이다 보니까요. 이 수술 후 관리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수술 후 관리가 어느 면에서는 수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손가락의 혈관은 매우 가늘고 예민해서 네. 주위 온도나 흡연 그리고 네. 이제 감정적인 흥분에로도 쉽게 막히게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접합 수술이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0일 그리고 길게는 한 2주일까지는 혈액순환이 잘 유지되어야만 성공했다, 손가락이 완전히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를 절대 안정을 시키고 네. 가능한 통증을 줄여서 이어놓은 혈관의 수축으로 인한 혈류 방해, 네. 혈류 장애를 막아야 합니다. 또 이제 그 음식물 중에서 커피, 담배, 코코아 같은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를 올려주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요. 네.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심장 높이 또는 이보다 약간 높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동맥혈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심장 높이 이하로 낮추어서 혈류를 개선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수술 부위를 너무 낮게 하면 동맥 흐름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맥에 우열 현상이 생겨서 부종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주위 온도도 중요하고요. 흡연, 또 음주는 안 되겠고, 또 감정적 흥분으로 혈관이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트레스도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한 후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네네. 일단 뭐 술기가 완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 주위의 그 환경, 동맥압은 그 혈압을 결국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위 환경 온도, 또 이제 혈액의 점도 등이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1인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네. 바깥 출입과 면회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또 재접합된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높이나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항상 따뜻하게 네.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면 안 되고요. 방 온도도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한 24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여름철에는 너무 더운 것 자체도 좋지 않아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에어컨 바람이 또 이제 그 수지 접합 부위, 수술한 부위에 직접 쏘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고압 산소 요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손가락 접합 수술에서는 끊어진 혈관을 이어주고 그래서 조직의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동맥보다는 정맥을 이어주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손가락의 이제 끝부분, 손톱 부위에서 절단되면 동맥은 찾아서 이을 수가 있는데 동맥 여기가 0.5mm보다 좀 작거든요. 네네. 정맥을 잇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정맥이 훨씬 얇고 벽이 얇고 힘이 없습니다. 동맥보다. 그래서 동맥보다 정맥을 잇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맥은 주로 손가락 등 쪽이 굵어서 손가락 등에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맥은 손가락 앞쪽에서 연결을 합니다. 동맥만 이어지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피가 통하다가 나중에 동맥으로 들어온 피가 네. 나가지 못하게 되면 우열 현상이 생기면서 네네. 손가락 접합 말단이 이제 색이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동맥도 막혀가지고 네. 괴사가 돼서 접합 수술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도 잘 이어져서 괴사를 막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린 부위를 좀 이렇게 살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잘린 부위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 새로운 혈관이 손가락 잘린 부위 끝까지 자라 들어갈 때까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온 피를 나가게 해주면 순환을 유지할 수 있고 손가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이렇게 정맥 역할을 하는 조작을 구제요법, 영어로는 셀비지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접합 수술을 해놓은 말단 부위를 칼로 일부러 상처를 내서 출혈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접합 말단부는 신경이 끊어져서 이었지만 아직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배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신경은 이어준다고 해서 바로 감각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연결 부위에서 다시 자라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정맥 역할을 하도록 재건 수술을 하는 건데 피가 굳지 않고 또 계속 흐르도록 해야 된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놔두면 우리 몸에 이제 정상적인 작용으로 지혈 작용으로 이제 피가 멈추게 되므로 헤파린 같은 걸 묻힌 면목으로 계속 그 출혈이 되는 부위를 닦아줘야 되겠습니다. 네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30분에서 1시간마다 닦아줘야 되니까 밤에도 쉬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정성이 필요한 거죠. 네네. 새로운 정맥이 자라들 때까지가 보통 한 7일에서 10일,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필요한데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손가락에서 이제 피가 또 얼마나 나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나면 상당한 양이 그 혈액량이 소실이 돼가지고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접합 수술 후에는 또 이제 피가 굳지 않는 그리고 혈관이 확장된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피가 굳지 않고 계속 닦아주는 일을 30분마다 또 1시간마다 해야 되니까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또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거머리 하면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료용 거머리가 따로 있습니다. 손가락 재접합 수술 시에 네. 정맥을 봉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정맥을 봉합을 했는데 혈류가 안 가는 경우에는 거머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밖에서 닦아주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네네. 시간을 다 지켜서 닦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힘들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 수술 직후에는 하루 종일 거머리가 피를 좀 빨아내게 하고 네네. 상태를 보아서 이제 좀 나아지면 밤에 한 마리 정도 붙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쓰면 좋겠지만 좀 비싸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또 이제 피가 또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조절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네. 예, 거머리의 효과는 단순히 뭐 거머리가 피를 빠는 동안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머리가 그 물고 난 자리에서 발생하는 거머리가 그 상처에다 넣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인해서 지속적인 출혈이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머리를 사용하면 한 보통 70% 네. 정도 성공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머리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은 뭐 크게는 없고요. 감염이나 출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정용진 선생님과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어려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요. 끝이 아니라고 하던데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합 수술은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한 의사도 사실은 한 2주 동안은 굉장히 많이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네네.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협조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손가락을 나중에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의 이제 아주 그냥 피눈물 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접합 수술은 일단 우선 붙이고 보자는 네. 태도보다는 어느 쪽이 환자에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행돼야 합니다. 이제 나중에 유착된 힘줄을 풀어주는 이제 건방뇨수 같은 추가 수술이나 그리고 이제 관절 운동을 하는 환자의 아주 적절한 노력이 뒤따르면은 대개의 네네.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 저는 네. 몇 개월 전에 손 여기서 배에서 네. 일을 하다가 네. 손이 여기 얼어가지고 무슨 일이 잘 못 돼가지고 네네. 산적부 제일병원에서 이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 지금까지 아직 안 낫지 않고 지금 다 안 났었거든요. 아, 접합 수술을 하셨어요? 여기 셀달을 냈어요 여기 앞에 네. 셀달 냈는데 네네. 그것이 잘 안 나서 자꾸 지금 치료를 받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밤 되면 자꾸 쑥쑥 싸워요. 네. 손끝 자른 그 부분 앞이에요. 네네. 아프세요? 저녁에도. 아프고 네네. 지금도 오늘도 물 치료하고 왔는데 음, 이게 왜 이리 시간이 오래 가는지. 네. 접합 수술이 되고 나서 이제 회복 기간 어느 정도 보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일반적으로는 겉에 상처가 남는 것은 이제 한 2주 정도만 안심을 하고 실밥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뽑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뼈 고정이 충분하다. 뼈 고정이 완전하다. 뼈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물리치료를 시작을 하거든요. 재활 치료를. 네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손상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에 2달 정도면 웬만큼 이제 손가락 운동, 관절 운동으로 회복이 되고 그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가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조직이어서 조금만 관절 운동을 늦게 시작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게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꾸준히 아주 그냥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굳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힘들거든요. 네네. 한 3개월 내지 4개월 되셨으면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셔야 되는 기간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호전이 되는 기미가 있으면 환자 본인이 지금도 뭐 이제 병원에서도 하고 네. 집에서도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력을 하시면 네. 심한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청자분이 이제 관절 운동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관절 운동을 해야 될까요? 예, 그 관절 운동은 보통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제 손가락을 주무럭거리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는 이제 가벼운 반복 운동을 하는 거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잃어버린 관절 운동을 회복을 하려면 네네. 안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꺾고 만약에 구부러지면은 이제 안으로 구부리든가 네네. 피는 게 안 되면 피는 쪽으로 구부리든가 해서 그 끝부분에서 네네. 한 30초에서 1분간 계속 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굳었던 것들이 늘어나고 네네.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아버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손가락 이제 회복 기능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선생님 퇴원 후에도 또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성공적으로 이제 접합이 되고 이제 접합비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기능 회복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 접합된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지므로 네. 차갑다고 본인이 생각이 돼서 이제 물리치료 하다가 뜨거운 걸 너무 오랫동안 대고 있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네. 접합 부위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좀 잘 되지는 않으니까 보온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손가락의 붓기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예방을 잘해야 되고요. 팔을 올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네. 특수한 붕대로 붓기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써가지고 빨리 붓기를 없애야 됩니다. 이게 오래 부어 있어서 괜찮은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재활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물리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활치료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아까 상담에서 말씀드렸지만 병원 네네. 물리치료실에서도 해야 되지만 환자의 교육을 받아서 환자 본인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재활 치료는 한두 번으로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물리 치료는 꼭 상처가 다 낫고 네. 뼈가 다 붙은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직후에 바로 이제 오늘 수술하면 내일부터 아니면 기부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네.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리 치료의 종류는 핫팩이나 네. 그리고 뭐 적외선, 파라핀 그리고 레이저 이제 이런 치료를 하면 손가락이 저절로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온열 치료는 준비 동작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관절을 좀 따뜻하게 데핀 상태에서 관절 재활을 따로 해줘야 운동 범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전화 주셨듯이 피나는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이 관절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관절 운동은 절대로 그냥 시간이 가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미한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절 운동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손가락을 주물럭거리기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동작, 그 운동을 네네. 자주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뼈 부러진 부위가 다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관절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스스로 하는 운동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시에는 이제 진통제를 얼마간 먹어가면서 네네.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손은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조직입니다. 수술 후에 고정을 너무 오래 하면 금방 굳어버립니다. 한 일주일만 고정해도 굳어버려요. 그래서 굳어버린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네. 조그만 호전을 좀 만들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네. 일찍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치고 수술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네네. 그 손가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재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어른들 사고 말고도 이제 어린아이들도 크고 작은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선생님. 네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절단 손상이 보통 문에 끼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네. 그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죠. 어른 같으면 이제 골절이나 단순히 이제 피멍 멍드는 정도로 끝날 것도 애들은 조직이 워낙 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이들마다 이제 상태가 같지는 않겠지만 큰 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뼈만 남기고 살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연골이나 또 뼈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처가 깊거나 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수술이 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절단 손상이 현미경으로 혈관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 네네. 혈관 자체가 아주 가늘고 작기 때문에 접합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어려운 경우가 이유입니다. 있군요. 네네. 또 이제 자꾸 날카로운 물질에 의해서 깨끗하게 절단된 경우보다는 아까 네. 말씀드린 듯이 문에 의해서 절단이 돼서 으깨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 자체 때문에 조직 손상이 커서 네. 동맥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절단 부위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다른 방법으로 보통 수술을 하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복합 조직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절단 부위를 단순 봉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 어린아이들은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절단 부위를 다시 붙여 놓으면 몸 쪽에서 잘린 부위 쪽으로 이렇게 혈관을 잘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좋아서 네네.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절단된 부위에 이제 상한 조직, 피부나 또 이런 걸 제거를 하고 네. 손톱이 중요하니까 손톱이 나는 뿌리 그리고 이제 그 부위에 붙어 있는 뼈 일부를 제자리에 봉합하고서 네. 이제 애들은 배에다 심는 경우는 좀 어렵고 손바닥에 심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 손바닥에 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보통 2주, 이제 길면 한 2, 3주 사이에 분리를 하는데요. 이제 이 수술 방법도 네. 나이와 그 잘린 부위의 크기, 손상 기전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손가락의 모양과 길이가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이 방법을 쓰는데 아주 100%의 뭐 성공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방법을 쓰면 네네. 손톱의 일부나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절단됐을 때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문게임 사고 말고도 또 동물에게 물려서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드물지만은 동물에게 물려서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반 상처와 동물에 물린 경우는 일반 상처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 당뇨병 같은 이제 내과적 질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순식간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초기 대응이 좀 중요한데요. 네. 동물이나 사람에게 물린 상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감염되는 세균의 차이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이 개의 입에는 현기성 세균이라는 균들이 있거든요. 네. 이 균은 공기가 차단되면 더 잘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구가 막히거나 상처를 봉합한 경우에 네. 현기성 세균은 더 잘 자라게 돼서요. 보통 이제 여러 개의 현기성 세균이 자라게 되니까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상처를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네네. 속에 들어있는 세균까지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는 봉합을 할 수는 없고 수일간 상처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치하고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정용진 선생님과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사고에서도 그렇겠지만 수지 절단 사고는 예방과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은 한번 다치면 그 전에 정상적인 100%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이제 봄이 돼서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여가 활동, 스포츠 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혹시 하실 때에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봄 소식 들려올 텐데요. 그동안 추위에 위축됐던 우리 몸은 기온이 오르면서 피로해지거나 또 졸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요. 또 스트레칭이나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